팔리지도 않는 물건은 이제 그만 만들라며 소리치는 아들. 상훈 씨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아 모든 일을 포기하려 하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딸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는데, 서울의 오래된 골목, 햇빛이 기울어가는 오후. 상훈 공방이란 빛바랜 간판 아래에서 73세 오상훈 장인이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으로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50여 년의 세월이 묻어났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공방 안은 나무 향이 가득했지만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몇 달째 넘기지 않았고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는 완성되지 않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오재민, 상훈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또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재민의 손에는 붉은색 고지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겠냐. 재민은 고지서를 작업대 위에 내려쳤습니다. 월세 독촉장입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예요. 건물주가 다음 주까지 안 내면 강제 퇴거시키겠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탁자만 팔리면. 또 그 말씀이세요. 작년에도 그러셨고 재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에는 오랜 분노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10살 때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밤에 식당 일까지 하셨던 거. 그때도 아버지는 이 가구만 팔리면 하셨죠. 상훈의 손이 떨렸다. 아내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달랐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돈도 안 되는 가구에 미쳐서 결국 가족들만 고생했잖아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이제는 결정하셔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공방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건 내 인생이야. 인생이요? 이건 고집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아버지 대신 식당에서 일했고, 저도 대학을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이 쓸모없는 가구들만. 재민은 분노에 차서 근처에 있던 나무 조각을 집어 던졌다. 조각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17살 소녀가 학교 교복을 입은 채 공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오유진, 상훈의 손녀이자 재민의 딸이었습니다. 아빠,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유진아, 할아버지와 중요한 얘기 중이야. 먼저 집에 가 있어. 하지만 아빠, 지금 말대로 해. 유진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은 손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 유진아. 아빠 말대로 먼저 가렴. 유진은 마지못해 공방을 나섰지만 문 밖에서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공방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고 저희도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상훈은 천천히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예전처럼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약속했어. 내 손으로 만든 가구가 이 세상에 하나라도 더 있게 하겠다고. 그게 내 삶의 이유야. 그런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포기하세요. 재민은 요양원 신청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입소할 수 있어요. 제발, 이번만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상훈은 신청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상실감이 스쳤습니다. 일주일. 그 정도면 마지막 가구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은 공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작업을 포기한 채 집에 누워 있었어요. 재민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고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살지 않은 걸까? 상훈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재민이 담긴 사진을 보며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의 일을 지지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지요.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도 재민이에게도.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공방에 안 계시길래 걱정했어요. 오늘은 좀 쉬려고 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넌 학교에 가야지. 오늘은 반과제 때문에 오후에 학교 가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갈게요. 얼마 후 유진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서. 어제 아빠랑 싸우신 거 다 들었어요. 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들었구나. 할아버지, 아빠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가구는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 말이 맞아. 나는 가족보다 내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내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사람이라고요.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때가 됐나 봐. 세상은 변했고 내 가구를 찾는 사람도 없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할아버지의 가구는 특별해요. 할아버지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학교 대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작업대를 정리하며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유진은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만든 가구들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가구의 종류, 재료,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를 구입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짧은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이런 기록을 남기셨구나. 유진은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가구 목록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구들, 그리고 그 가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선물한 참나무 의자,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신혼부부에게 만든 식탁,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아픈 아이를 위한 침대, 빨리 나아서 뛰어놀길.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선물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이걸로 할아버지의 공방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노트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획을 세웠죠. 그녀는 SNS 계정을 만들고 상훈 공방에 잃어버린 가구를 찾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제 할아버지 오상훈 장인이 만든 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습니다. 할아버지의 공방이 곧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구와 함께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진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과 공방 사진을 함께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훈은 여전히 공방에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요양원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방의 가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이 올린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좋아요만 받았지만 어느 유명 디자이너가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인의 가구는 산업화된 현대 가구와는 다릅니다. 모든 공정을 손으로 하나하나 깎고 다듬어 완성되었네요. 그의 작품은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라 할 만합니다. 이 공유 이후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이 상훈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튼튼합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장롱이 있어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결혼 자금이 없어 가구도 없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한 인연으로 들렀던 공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신다며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때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사는 게 바빠 그 뒤에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의자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의미 있는 가구였고 멋스러움이 있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매시간 새로운 댓글을 확인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반응을 캡처해 아빠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상훈 공방이지요? 유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늘 안 계세요. 제 이름은 이수경입니다. SNS에서 게시물을 보고 왔어요. 저도 아저씨의 가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수경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아한 곡선의 의자였다. 이 의자는 제가 20대 초반일 때 아저씨에게 받은 거예요. 당시 저는 요 앞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당시 저는 공부할 책상, 의자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의자에 앉아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진은 감동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이수경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젊은 학생에게 선물한 참나무 의자.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이수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기록까지 남기셨다니. 정말 감동이네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이수경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그 의자에 앉아 저는 매일 밤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죠. 지금은 제 사무실도 갖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감격했다. 이것이야말로 할아버지의 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손님, 제가 지금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가구와 그 이야기를 모아서 전시회를 열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공방 문이 다시 열렸고 재민이 들어섰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학교는? 재민은 딸과 낯선 여성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수경이 먼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의 오래된 고객이에요. 이수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고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셨고 공방은 다음 주에 비워야 합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이건 봤어요? 유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SNS 게시물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과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올린 게시물이에요. 상훈 공방에 잃어버린 가구를 찾습니다. 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가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게 다 진짜야? 이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저처럼 아저씨의 가구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담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재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고집이 가족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가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고 아버지의 건강도. 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일주일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할아버지의 가구와 그 이야기를 모아서 전시회를 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 일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이수경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 지인 중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임시 전시 공간으로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되는 거야? 네, 아빠.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요.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일주일. 그동안 내가 요양원 입소를 미루도록 할게.
그날 저녁 유진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우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녀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의 가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가구와 함께한 이야기를 보내오고 있어요. 유진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댓글들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내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 네. 그리고 모두 할아버지의 가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전시회를 열어요. 할아버지의 가구와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상훈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전시회라. 네. 이수경 변호사님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의자를 선물해준 분이에요. 이수경. 아, 그 학생. 이제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의자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상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가구를 완성해야겠구나. 일주일 후 기억의 가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상훈의 가구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한 노부부는 3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식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곳이죠. 젊은 의사는 자신이 공부했던 책상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책상이 저의 꿈을 지켜줬어요. 지금은 제 아들이 같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주 김 대표였어요. 사장님, 대단한 전시회네요. 김 대표는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상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김 사장님, 오셨군요. 김 대표는 잠시 전시된 가구들을 살펴보더니 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상훈 씨의 가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그 상자를 보자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상자, 내가 만든 거군요. 2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어요. 이 상자에 꿈을 담아라라고 하시면서요. 김 대표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업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제 첫 사업 계획을 넣고 매일 밤 꺼내 읽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원동력이죠. 김 대표는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공방 월세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간 월세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는 놀라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왜? 제 성공의 시작점에 사장님의 가구가 있었으니까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언론이 잊혀진 장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상훈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젊은 디자이너들은 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상훈 공방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유진의 제안으로 공방 한쪽에는 작은 카페가 생겼고 사람들은 상훈이 만든 가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훈은 젊은 목공 지망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나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재미는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고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저녁에 유진이 발표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아버지께 상처를 드렸어요. 아버지의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그래서 아버지를 응원했었나 봐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문득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내 가구는 그저 나무가 아니었어요. 공방 문을 나서는 상훈의 어깨는 더 이상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73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노장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목공예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오상훈 장인님, 저희 잡지의 특집 기사로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라져가는 장인 정신의 부활이라는 주제로요. 상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평범한 목수일 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그런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인터뷰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상훈은 자신의 인생과 가구에 대한 철학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존재요.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요. 내 역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뿐이요. 가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지. 이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삶과 꿈을 생각하며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가구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응원하지요. 기사가 발행된 후 상훈 공방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상훈의 가구는 대기 목록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민은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공방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가구 주문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자를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상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기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때가 됐구나. 겨울이 시작될 무렵 상훈 공방은 상훈목 공예학교로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공방은 이제 여러 작업대가 놓인 넓은 공간으로 변모했고 5명의 젊은 제자들이 상훈의 지도 아래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주말마다 할아버지의 학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가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고 이는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제가 디자인한 책상이 SNS에서 엄청 인기예요. 벌써 예약 주문이 20개나 들어왔어요. 상훈은 손녀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통적인 짜맞춤 기법에 현대적인 선이 더해진 책상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내 감각이 좋구나. 하지만 이 부분의 짜임새는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조언을 경청하며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상훈의 전통적인 기술과 유진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로운 가구가 탄생했습니다. 재민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고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상훈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하지만 넌 항상 내 일을 싫어했잖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이 일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저도 늦지 않았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상훈은 감격에 차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은 건 없다, 아들아. 나무는 언제든 우리를 기다려주니까.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상훈 공방에는 또 한 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였어요. 오상훈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형문화재라니. 네, 선생님의 전통 짜맞춤 기법과 나무를 다루는 기술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선생님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재민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유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무형문화재라니. 상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훈이 직접 만든 식탁에 둘러앉아 그들은 과거의 어려웠던 시간들과 현재의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예전에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가족보다 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 내 가구는 결국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어. 나를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너와 너희 엄마 덕분이다. 1년 후 상훈 공방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상훈 목공의 학교는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상훈의 가구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훈은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방에 가장 먼저 나와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유진이 들뜬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에서 목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니? 비밀이에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잠시 후 공방 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들어섰다. 상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50년 전 상훈이 처음으로 가구를 만들어준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박 선생님 맞으신가요? 노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선생님이 제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신 장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상훈은 감격에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자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제 손녀의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제가 받았던 것처럼 그 아이도 평생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가구를요. 상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상훈은 박미자의 손녀를 위한 장롱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기술과 마음을 담은 걸작이었어요. 전통적인 짜맞춤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장롱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장롱이 완성된 날 상훈은 모든 가족과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롱은 내가 처음 만든 가구와 마지막 가구를 연결하는 특별한 작품이요.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무를 대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 이제 자네들이 이어나가 주게. 재미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상훈은 공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뒤뜰의 작은 정원에 앉아 햇빛을 즐기고 있었어요. 유진이 차를 가지고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공방에 안 가세요? 오늘은 좀 쉬려고. 이제는 너희들이 잘할 테니까.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상훈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하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만드는 가구에 진심을 담아라. 그러면 그 가구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줄 거야. 상훈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의 정신은 제자들과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소. 내 가구는 그저 나무가 아니었어. 상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75년의 인생. 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